이제 애터미는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로 배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얄 클럽에도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애터미 안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죠.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성공하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0번 다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성공을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세까지는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60세까지는 뭐를 하냐면은 대개 일을 하죠.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좀 흉흉한 소문이 돌죠.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럼 이 노후가 몇 년이 되냐면 60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1%가 성공자예요.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의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더라는 거예요. 15%의 사람은 타계를 한 거예요. 돌아가셨어.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이 통계가 터무니없는 통계는 아니라는 걸 느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일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실패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이 성공의 법칙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 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 정북향의 원리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미 북쪽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북쪽을 향해서 가야 북쪽이 나오지 자기가 이쪽을 북쪽이라고 정해서 간다고 그래서 북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농장의 법칙. 농장의 법칙은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대로 정해진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번 겨울에 벼를 키워보겠다.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 100% 실패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씨앗을 살 돈을 준비한다. 아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고 세 번째 가꾸고 그러다 보면은 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거두어지는 거죠. 자, 거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거를 맨 먼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인생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종류가 확실해야 되고 양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 그럼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집에 살고 현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외식은 어디서 해야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부자. 집을 살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 사러 왔는데요. 그럼 묻잖아요. 어떤 집 사시게요? 좋은 집이요. 그럼 그 사람 집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되게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한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나는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가 이게 참 막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90세 돼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이거는 못하면은 반드시 한이 맺히겠다 하는 거, 여한이 남겠다 하는 거,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한이 맺히는 거, 그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 다 이렇게 하나로 엉겨 있어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 육이 있죠. 육은 살며, 영은 사랑하고,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공헌하는 삶. 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요, 잘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살 생각을 안 하면 배워서 뭐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자녀들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벤처기업으로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망했거든요.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가.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새빵살이를 했어요. 그때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어느 날인가 정신값 주는 거 있죠. 네? 급식비. 그거를 아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빠, 급식비 내야 되는데 그게 15만 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학교를.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급식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야, 급식비를 그렇게 밀리면 어떡하냐, 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한 지가 3개월 된 거예요. 아빠가 돈 없다는 걸 하니까 다시 얘기해봐야 또 아빠한테 스트레스만 준다고 생각하고 지가 스트레스 받고 말자 그러고 꾹꾹 산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야, 참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싶어. 어떻든 정말 내가 잘 살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참 답답한 청소년기를 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만 돼. 여기에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자, 여러분들 기가요,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을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 얼마나 걱정을 하시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욕을 했더니 아이고 내가 쓸데없이 살아가지고 너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제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시 일어선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지요? 그랬더니 맞지. 네가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춤이라도 추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서더라도요, 옆에 기뻐해 줄 분이 있어야 지금 제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꼭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꼭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너 잘 되는 곳을 봐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말도 잘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가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영화 속으로 홀라당 빠져들어가야 돼.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만 하면은 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되느냐? 우리 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5천만 원씩이 들어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울까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날도 새기 전에 창문 열어봐. 왜? 자랑하러 좀 다녀야 되거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웬만한 피로감 다 없어져요. 우리 해모임이요, 이게 면역력 증강에 기가 막혀요. 피로 회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특별히 하나 소개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해모임 먹는 것보다도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오면요, 웬만한 잔병 다 없어져요. 어깨가 쑤시고 뒷골 땡기고 배탈 자주 나고 감기 잘 걸리고 이런 거 다 없어져. 우리 몸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바뀌겠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오는 삶을,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화 속에 사는 거예요. 계속 영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끌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영숙이냐, 빨리 와야 쓰겄다. 무엇인데 그러면, 어머니 얘기해 줄게. 얼른 와봐라. 뭔 일 터져버렸다. 내가 지금 한 달에, 잘 들어라,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째였었구나. 그래도 네가 먼저 생각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네가 안 온다고 그러면 나는 경자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떡할래? 요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번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그 포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나가는 거예요. 치약을 하나 팔러 다니더라도, 칫솔을 하나 팔러 다니더라도, 라면을 하나 팔러 다니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5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 줄 아느냐? 100억을 투자해갖고 공장을 하더라도 한 달에 5천만 원씩 계속 집에다 갖다 줄 만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일을 한다고 했으면은 100억을 투자해 갖고 하는 큰 공장에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의 자세, 회장님의 이 자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기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하나 딱 바뀌는 순간에 엄청난 성공자가 돼버렸답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대단해요. 정말 존경스러워. 굉장한 분들이 된 거예요. 그거는 생각 하나 바꾼 것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 몸은 따라서 바뀌어요. 아까 어떤 분 제가 만났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더라고. 내가 화장실 가는데 갈 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섰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분이에요. 한 40대. 그분이 저를 잡고 회장님 제가 성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칫솔을 50개씩 팔고 있습니다. 계속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애터미 칫솔 치약 장사로 이제 그 동네에서 이름이 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 부른대요. 칫솔 떨어졌다고, 치약 떨어졌다고. 하루에 매일 50개씩 칫솔을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성공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일어서면 주변이 다 일어설 수가 있는데 돈을 요구를 해요. 애터미가 한 푼도 없어도 돼. 특별한 지식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핑계 댈 거예요. 초짜도 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해. 70 넘어서도 로얄 마스터가 돼요. 나이 먹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단지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 붙들고 울어야 돼요. 내가 일어설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가족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부터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